우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당장 노동력 부족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 정년 65세로 간다면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정말 장년과 청년 간의 일자리 다툼이 상당히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성장하지 않는 저성장의 국면과 맞닿아 있는 상황의 경우에서는 청년들이 기업의 인력 총량의 법칙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우리나라의 그 임금 체계가 호봉제입니다. 호봉제 사항에서 초임의 임금보다 은퇴하실 분의 임금이 3배가 된다는 부분이죠.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매해 12,000명의 청년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장년들에 의해서 재직되는 것이 아니라 36,000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년 60세를 시행할 때 실질적인 퇴직 연령이 54.5세였습니다. 지금도 사실 정년 60세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2016년도에 56세까지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기업에 존재하게 되고 2017년도에는 57세.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정년 60세가 완전히 안착되는 부분이 2020년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점에서 정년 60세에 대한 어떤 이행 과정의 점검, 그리고 정년 60세 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정년 65세를 얘기한다는 부분은 정년 60세의 정책과 상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조금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를 들면 정년을 지금 말씀하신 게 뭐 대략 한 49세 정도에 이제 한번 실제로 정년을 60세까지 지금 채우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실질적으로 회사나 어디를 가더라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 딱 맞아요. 그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정년까지 혜택을 받냐면 주로 공무원, 공기업 혹은 대기업 일부, 뭐 금융권 일부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노인 세대들의 어떤 소득 크레바스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60세까지 있는데 그다음에 연금 받는 데까지 몇 년이 더 비니까 이걸 좀 메꿔주자는 건데, 그건 뭐 나쁘지 않은 생각이지만 실질적으로 60세까지 정년 채운 분들은요, 그 연금 받을 때까지 설령 못 받더라도 꽤 괜찮은 직장을 가졌던 분들이에요.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40대 후반 혹은 50대 초반에 회사에서 뭐 명예퇴직이 됐든 어떤 형식으로든 나와서 정말 한 10몇 년간을 소득이 없이 보내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65세 연장돼도 전혀 혜택 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젊은이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지금 현재 공기업, 뭐 대기업 아니면 뭐 공무원들 이런 자리들만 오히려 정년이 연장되고, 그렇지 않은 직종은 사실상 정년 연장과 거의 무관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년 연장을 통해서 노인들의 소득 보전을 좀 해준다는 건 사실은 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봐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의 핵심이 뭐냐 하면 고령층의 정년이 연장이 되면 청년층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느냐가 논의의 핵심이거든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의의 핵심인데요.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현재 정년이 57세에서 60세로 2016년에 3년 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혜택을 받는 집단이 주로 소수의 근로층이다.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분들, 그다음에 공기업 종사자들 플러스 대기업 근로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대다수의 근로자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소수의 사람들만이 일자리 축소를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수의 직종에서만. 대다수의 직종에서는 별로 연관이 없는 거예요. 다만 저는 청년 일자리는 대단히 심대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 저희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세대고요. 만약에 정년 연장이라는 제도가 청년층의 일자리 축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증거물, 결과, 일관된 그런 사실 확인이 된다면 저는 정년 연장 제도를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연구물들, 정부 국책연구소 보고서들, 그리고 각종 논문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령자의 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일자리 축소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게 결과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고령층들이 일하는 일자리와 청년층들이 일하는 일자리는 종류와 성격이 다르고요. 직무의 범위와 권한이 또 다릅니다. 직종 분리 경향이 강하지 직종 연계 경향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의 정년 연장을 너무나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온다라는 것은 사회 통합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서로한테 도움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연구 얘기하시니까 연구는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60세 정년 연장을 두고 청년 취업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거 하나 있습니다.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모든 연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80%는 연관이 안 된다고 네, 봤는데 지금 20%만 본다고. 그러니까 실증적인 연구가 일단 하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기업의 매출 증가 등 다른 영향을 배제하면 60세 의무화 시행이 청년에 대한 고용에 악영향을 주는다는 논구가 하나 있고요. 있을 때 10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를 사실은 밝혀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한 자리가 빠졌으니까 이 한 자리가 거기를 메꿨는가 아니면 두 자리를 잡아먹는가를 밝혀내는 거 쉽진 않지만 상식적인 수준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예를 들어 공무원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 또 한 10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100만 명 중에 5년 정도가 늘어나게 되면 더 이상 뽑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저는 단순히 정년 연장이 노인 복지를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단견이고요. 시야를 넓혀서 이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대책입니다. 성장이라는 게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는데 아주 간단해요. 자본과 노동이 투입돼야 성장이 가능하죠. 그러면 현재의 속도로 계속 고령화가 이루어진다 하면 앞으로 50년 뒤에 생길 수 있는 일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우리나라 인구를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쭉 세워요. 가운데 있는 사람 나이가 62.2세입니다. 그러면 62.2세 미만의 사람들이 현재의 정년을 유지한다고 보면 회사 밖으로 밀려난 나머지 절반을 먹여 살려야 하는 거예요. 1대1 마크 상황인데 여기에서 어린이 청소년은 빼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구 부양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067년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가 한 사람이 한 명씩 없고도 없지 못하는 노인이 생겨요. 100대 102.4의 상황이 나타나는데 앞서 정영진 선생님이 아버지가 오래 일하는 게 좋으냐, 아들이 오래 일하는 게 좋으냐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자꾸만 이 논의가 반복되는 것이 시점과 집합을 착각하시기 때문인데 현재의 상황은 기업이 우위에 있는 고용시장이 맞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인구라는 것이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이유는 앞으로 내년부터 10년 동안 65세 이상 노인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회사 밖으로 나가셔야 하는 분들 480만 명 늘어나고요. 15세에서 64세 일할 수 있는 분들 320만 명 줄어듭니다. 이 갭이 불과 10년 안에 생기거든요. 그러면 고용시장에서 충분히 구직자가 우위에 있는 상황을 상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 20년 정도 저는 걸린다고 보는데 그렇기 물론 이제 때문에 10년이나 20년 걸릴 수 있죠. 10년이나 20년이 지금도 걸리기 논의해야 돼. 그럼 때문에 저는 찬성한다니까요. 지금부터 고민해야 문제는 한다는 뭐냐면 거죠. 일자리가 현재와 비슷하다는 가정이 그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않아요. 정선님, 앞으로 제가 말을 맺을 때까지 조금만 네. 기다려주시기를 공장 같은 데서는 제가 양해를 구한다면 알겠습니다. 예컨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산업군 중에 하나로 우리가 꼽는 게 공유차량 서비스잖아요. 대표적으로 타다 같은 게 있습니다. 타다라는 신수종의 서비스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서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65세 이상이 선호하는 근무 시간하고 청년층이 일하고자 하는 시간이 겹치지 않아요. 그들의 일자리, 세대 간의 전쟁이라는 건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업종에 동일한 시간에 일하고자 경합할 때 발생하는 건데 청년들과 노인들이 언제 일하고 싶어요? 타다의 경우에는 지금 고용 형태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20대 운전자들은 주말과 새벽 시간에 주로 근무를 하고요. 다른 일이 있으니까 투잡으로 하니까 그런 거죠. 고령층의 경우에는 주로 낮 시간 근무를 선호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15년, 20년 뒤에 이 정년 연장 논의에서 핵심적인 건 전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 임금 구조 당연히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풀타임 잡으로 받던 돈 그대로 다 받고 절대 불가능하고요. 같은 돈을 받더라도 근무 시간을 절반 혹은 3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좀 보고.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런 내용들을 함께 가자는 거지 딱 떼놓고 정년만 늘리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숫자가 예를 들어 지금과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인구가 앞으로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일자리는 이만큼 있는데 일할 사람은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뭐 실업률이 더 줄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 안타까운 것은 아까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서 일자리는 아마도 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여요. 미래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단정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알 수 없지만 네. 대체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자리 상황은 예견하기 어려운 게 네, 저기 말씀을 네. 먼저 듣고 그다음에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이제 조금만 말씀드리면 네, 네. 그래서
아까 뭐 노인과 저 청년 일자리가 결코 싸우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예 같은 경우는 정말 청년 세대들이 뭐 주중에 다른 일을 하고 주말에 다른 투잡으로 뛰었을 때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주중에 노인층이 됐건 뭐 젊은 층이 됐건 당연히 9to5 일하고 싶죠. 근데 그걸 못하니까 밤에도 일해야 되고 새벽에도 일해야 되고 주말에도 일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